안녕하십니까, 팟캐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평균관대 논술 시험 문제를 천천히 이해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을 공부를 할 때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메시지인데, 그게 뭐냐면 사고력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 사고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는 안 좋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 요게 뭐냐면 이것도 빨리 공부를 해보고 저것도 빨리 공부를 해보고, 그래서 많은 것을 공부해봄으로써 사고력을 키우겠다. 예를 들어서 평균관대 문제, 이 문제도 보고 저 문제도 보고 세 번째 문제도 보고 다섯 문제를 보는 것이 한 문제를 보는 것보다 사고력이 더 잘 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을 보기 전에 공부할 시간이 조금 많으면, 그리고 많아야지 좋은 성적이 나와요. 한두 달, 특히 한 달 급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 한 달 급히 공부해가지고는 논술 시험에서 좋은 성적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자,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공부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많은 문제를 한꺼번에 빨리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제라도 깊이 음미해서 머릿속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특히 단지 머릿속에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약간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글을 쓸 수밖에 없겠구나까지 도달하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오랫동안 음미해서, 음미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 천천히 생각하고 그 안에서 한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를 빨리 짧은 시간 내에 풀어본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냐면, 머리가 작동하게 되냐면, 이 문제는 이렇게 풀더라, 저 문제는 저렇게 풀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머리에 남거든요. 그것은 논술 시험이 원래 의도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문제를 처음에, 특히 시간적인 여유가 한 열 달 정도 남아 있다고 가정했을 때, 아니면 최소한 한 학기 정도 남아 있다고 했을 때, 한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공부를 해서 정말 그 안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문제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나서 두 번째 문제도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네, 세 번째 문제도 풀 때는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역시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 논술 공부를 할 때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교적 최신의 논술 문제를 가지고 음미하면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기를 해보고 있는 것이죠. 자료 2번을 해석하는 걸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료 2번에서는 요 데이터가 딱 나와요. 자, 이 데이터를 처음 보시면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논술 시험에 들어가셨다면 이 데이터를 이해할 만한 시간을 일부러 정해주세요. 한 5분이면 5분, 조금 자신이 없으면 10분이면 10분 딱 정해놓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5분 동안 그냥 이것저것 살펴보는 거죠. 5분 동안. 그래서 어떻게 살펴보냐 하면, 여전히 역시 뭐가 필요하냐면 어떤 편견을 미리 갖지 않고 자료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여전히 어떤 것도 생각하시면 좋냐 하면, 평가의 객관성이 있도록 지금 시험 문제가 설계되어 있다. 누가 봐도 뻔한 메시지를 데이터에서 읽어내면 웬만하면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는 거예요. 눈에 띄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이 합계 100, 요거는 당연한 거니까 의미가 없고, 자, 우수한 예술 작품의 창작이 여전히 28%에서 30%로 변했네요.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16년, 15년이 있겠습니다. 2015년 앞에서 그래프 본 것이 생각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관이 되는 거죠. 자, 해나가면서 28%와 30%의 차이를 변화라고 할 수 있냐, 요거 오차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것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예술 작품의 창작은 28%에서 30%로 응답률이 변했다. 이 변한 것일까 안 변한 것일까, 이 정도는 물음표를 달아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관람객과의 교감이 16%에서 여기는 없어졌네, 11%로 변했는데 이건 5%가 변했어요. 5%. 이거는 2%가 변했는데 이건 5%가 변했습니다. 이건 많이 변한 것일까, 유의미하게 변한 것일까, 이거 애매한데, 문제는 뭐다? 순위가 바뀌었다. 그럼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왜? 눈에 띄잖아요. 딱 여기는 두 번째인데 여기는 다섯 번째네. 즉 관람객과의 교감은 응답률에서 예술을 같이 해서 적어졌다. 요 정도를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술가로서의 사회적 인정, 요것도 이 두 개가 같이 있다가 같이 내려왔네요. 요것도 같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요것이 내려와가지고 떨어졌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메시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감을 얻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 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술적 개입. 사회적 문제에 대한 예술적 개입이 어떻다? 요것도 내려왔네요. 그러면 요거 세 개가 같이 내려왔어요. 점점 더 뚜렷한 메시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요것과 반대되는 것은 올라갔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추정이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괜찮은데, 억지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 조금 더 좋습니다. 사회에 대한 공헌은 어떻게 되냐? 사회에 대한 공헌도 떨어졌네요. 안정적 생활 유지는 어떻게 된다? 요거는 약간 올랐나? 개인의 창의성 실험 및 발휘, 요거는 많이 올랐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하는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뭘 하냐 하면은 제가 선을 긋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을 그으시면 되겠어요. 안정적 유지, 요거는 요런데 요거는 많이 올랐네. 이 기울기가 급하죠. 경사가 급합니다. 그 다음에 자아 성취감, 요것도 많이 올랐어요. 요것도 세트로 해가지고 똑같이 두 개가 올라왔죠. 그러면 이 정도만 돼도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요거는 내려왔고 요거 두 개는 올라갔어요. 사회적 공헌, 안정적 생활 유지, 이거는 제자리인지 기울어졌는지가 이거 애매하죠.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주로 중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출제 경향이 주로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대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면 요것과 요것이 교차된다. 요 정도를 읽어내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출발해서 뭘 한다? 자료 1과 비교를 해보고 연결시켜보고 앞에 문제 1번의 지문들의 내용과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료 2번을 이렇게 해석을 해볼 때는 제시문 1번과 4번까지 읽었던 그 내용이 머릿속에 개략적으로 기억이 되어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메시지가 중요한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절로 연결이 될 겁니다. 여기서 저절로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독서와 글쓰기를 통한 기본적인 사고력 자체를 별도로 연습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오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것이 자동적으로 안 되면, 즉 앞에서 읽은 제시문과 자료 1번의 데이터와 자동적으로 잘 연결이 안 되면, 그러면 좀 제가 진짜 1대1로 그런 학생을 가르친다고 할 때도 참 어려운 단계가 됩니다. 어느 정도는 왠지 쉽게 연결이 되겠는데 뭔가 연결이 되는 것 같다 느낌이 이 단계에서 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료 3번도 비슷한 방식으로 읽어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식으로 읽냐면 있는 그대로 읽는다고 생각하면서 이거는 이렇네, 저거는 저렇네 하고 그냥 한번 살펴보는 것처럼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순수 창작 예술 전시 공연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늘은 거야? 늘었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잘 모르겠잖아요. 그냥 늘은 것일까? 이것이 중요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구나. 다른 것도 다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정부 지원 문화예술축제, 요거는 줄어들었나? 이것이 거의 약간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것 같군,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술교육 프로그램, 요거는 또 줄어들었네. 상당히 의미있게 줄어들었죠. 요거는 의미있게 늘어났고 이거는 의미있게 줄어들었네. 그 다음에 국내 예술가 해외 전시 공연 초청, 이거는 또 늘어났군. 그래서 정리를 쫙 해보면 이거는 늘어났고 이거는 줄어들었고 이거는 늘어났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있죠? 이것만 보면 될까? 이 양과 이 양이 비슷해졌네. 이 양과 이 양이 비슷해졌네. 이런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것도 요것과 비슷해졌고 요것도 요것과 비슷해졌네. 그러면 요것은 요 세트 공공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국내외, 요거는 전체적으로 이거는 늘고 대각선으로도 이제 양이 비슷해졌는데 요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물음만 던져 보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답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면은 어떤 것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알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답을 항상 찾아나가는 방식으로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논술 공부를 하면서 생각하는 과정 중에 일부는 답과 연결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지 나중에 논술 실력이 빨리 늘어나고 자신있게 늘어나고 성적이 확실하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딱 정답만 맞춰가지고 예를 들면 학원이나
문제가 대학교에서 제시하는 모범 답안과 비슷하게 써낼 수 있는, 빨리 써낼 수 있고 그것 이외에는 생각하지 않는 방식으로 논술을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다? 요거 늘어났고 요거 줄어들었고 늘어났다. 요거하고 또 어떤 것도 있다? 요 양이 비슷해졌고 요 양이 비슷해졌네. 이런 것도 읽어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경우에는 요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요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유의미하게 이 데이터에서 눈에 띄는 것이 또 있는지 없는지 뭐 이렇게 읽어보는 정도면 돼요. 중요한 것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숫자만 있고 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해서 천천히 읽어보니까 요거는 증가했고 요것도 증가했고 요거는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읽어내는 능력, 이른바 맥락을 읽어내는 능력이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양이 비슷해졌고 요거 양이 비슷해졌네. 뭐 이런 식으로도 맥락을 읽어내는 능력. 근데 이 맥락은 어디에 쓰일 수 있을까? 나중에 쓰이지 않는 맥락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읽어내는 것은 이렇게도 읽어낼 수 있고 저렇게도 읽어낼 수 있는 것은 항상 논술 시험 공부에서는 필요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